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프로방스에 리세트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리세트는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고 마을 언덕 위에 있는 성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매일 밤 리세트는 창 밖을 바라보며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모험을 꿈꾸곤 했습니다. 리세트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마을 밖은 위험하다고 자주 말씀하셨지만 소녀의 꿈에서는 항상 머나먼 곳으로의 여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세트는 결심을 했습니다. 마을을 떠나 모험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맑고 화창한 아침, 리세트는 작은 보자기에 빵과 치즈, 그리고 지도 한 장을 싸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모험의 첫 번째 목적지로 마을 북쪽에 있는 거대한 숲을 선택했습니다. 숲은 빛이 거의 들지 않을 만큼 나무가 빽빽했지만 리세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숲의 신비로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숲을 지나는 동안 리세트는 새들과 동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곰 가족과 친구가 되었고 여우와 게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숲 가운데 그녀는 오래된 오크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지혜로운 올빼미 올리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리세트에게 자신이 세상 곳곳을 여행하면서 얻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리세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더 여행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숲을 떠날 리세트는 아름다운 호수에 다다랐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몇몇의 사람들이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리세트를 환영했고 그녀에게 따뜻한 수프와 빵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리세트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프랑스의 다른 지역에 대해 알려주었고 리세트는 그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다음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수많은 마을과 도시를 지나 리세트는 마침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에펠탑은 그녀에게 환상의 대상으로 다가왔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본 수많은 그림과 조각들은 그녀의 예술에 대한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파리의 거리에서 리세트는 자신이 무척이나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통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우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리세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성곽 언덕을 지나면서 떠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고향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릴 적 꿈꾸던 모험을 이룬 소녀였으며 자신의 성장과 발견을 부모님과 마을 친구들에게 들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리세트는 더 이상 어리기만 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을 향한 꿈과 모험이 가득했으며 이제는 자신이 어디서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리세트는 자신의 작은 고향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가능한 큰 세상을 향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피노키오라는 나무 인형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마음씨 착한 목수 제페토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친자식처럼 아끼며 돌보았습니다. 피노키오는 인간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그는 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의 가장 밝은 별을 바라보고 소원을 빈 후 그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노키오는 제페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인간이 되기 위해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전설적인 마법의 호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호수에 들어가 물의 얼굴을 비추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며칠의 여정을 거쳐 마법의 호수를 찾았습니다. 그 호수는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호수에 도착하자마자 피노키오는 그 물가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무 인형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수에서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피노키오, 내가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기서부터 진실의 여정을 시작하거라. 호수의 요정은 피노키오에게 셋의 실현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살기, 두 번째는 다른 이를 돕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하며 세 번째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현은 쉽지 않았습니다. 피노키오는 정직하게 살려 하지만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져 마을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직함의 힘을 깨닫기 위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실현에서 피노키오는 험난한 숲속에서 길을 잃은 어린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용기를 내어 소녀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줄 방법을 찾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소녀를 도와주는 동안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실현에서 그는 자신의 나무 인형이라는 모습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실현을 모두 마친 후 피노키오는 다시 호수로 돌아왔습니다. 피노키오의 결단력과 사랑을 인정한 요정은 그에게 진정한 인류의 모습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인간 아이로 변했습니다. 피노키오는 기쁨에 찬 마음으로 제페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모습과 함께 제페토를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돌아온 피노키오를 축하하며 제페토와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잊지 않고 전했습니다. 피노키오는 그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가르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피노키오와 마법의 호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기를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화롭고 아름다운 프랑스의 한 마을에 루팽이라는 영리하고 용감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팽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으며 그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아 나서길 좋아했고 그의 절친한 친구인 소피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루팽은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낡고 먼지 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는 황금 사과에 대한 전설이 적혀 있었고 그 사과를 가진 자는 무한한 부와 행복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에 따르면 황금 사과는 마법의 숲 깊은 곳에 숨겨져 있으며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팽은 이 전설에 마음이 설레었고 소피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피도 흥미로워했고 둘은 이 황금 사과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떠나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마법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울창하고 신비로웠으며 곳곳에 낯선 동물과 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거대한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은 너무나도 거세어 보통 방법으로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팽은 근처에 있는 큰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를 다리로 사용하여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정을 계속하던 중 둘은 두 번째 시험인 지혜의 미로에 도착했습니다. 미로는 끝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빠져나오는 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피는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으로 여러 힌트를 찾아내어 미로를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세 번째 시험인 용기의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환상과 두려움이 현실처럼 보이며 마음을 시험하는 장소였습니다. 루팽과 소피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결국 이 계곡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황금 사과 나무가 있는 장소에 다다른 두 사람. 나무에는 아름답고 찬란한 황금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따르는 순간 사과나무가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가 용기와 지혜로 이곳까지 왔구나.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부와 상관없단다. 친구와의 우정과 사랑이 바로 가장 큰 보물이란 걸 잊지 마라. 루팽과 소피는 약간 놀랐지만 사과나무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비록 황금 사과를 가지고 갈 수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보낸 이 모험 자체가 가장 큰 보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루팽과 소피는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감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황금 사과의 전설은 변함없이 프랑스 전역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 속에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베르다흐로.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로. 보통의 염소보다 크기도 작고 더 소심했습니다. 루는 언제나 혼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의 작은 외형 때문에 다른 동물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숲속 깊은 곳 조용한 장소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용감하고 유능한 친구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쪽 산의 잔혹한 늑대 무리들이 마을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루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작고 연약했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루는 숲속의 여러 장소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 함정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다른 동물들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친구들을 설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루의 진정성과 용기에 모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루는 뾰족한 나뭇가지와 질긴 덩굴을 모아 늑대들이 지나갈 길에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늑대를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늑대 무리들이 있는 먼 곳으로 보낼 수 있게 함정을 설계했습니다. 며칠 후 늑대들이 마을로 다가왔고 루와 그의 친구들은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늑대들은 울타리에 갇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무사히 늑대들을 멀리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루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루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를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그의 외형은 여전히 작았지만 그는 마을에서 가장 큰 친구가 되었습니다. 루는 자신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루는 숲속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친구입니다. 그는 작은 키로도 큰 용기를 보여줄 수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 덕분에 베르다흐 마을은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